안녕하세요, 파이 여러분. 초명입니다. 제가 초창기에 유튜브를 찍을 때 그때 오행과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올렸었어요. 아무래도 조금 기초적인 내용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께서 그 영상들을 보시고 이 음식은 어떤 오행인가요? 아니면 호주나 프랑스나 일본이나 이런 해외 나라들을 열거하신 후에 이런 곳은 어떤 오행인가요? 이런 걸 많이 물어봐 주셨거든요. 오늘은 각 오행마다 어떤 음식과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나라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대다수 역학자분들이 간목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 우리나라가 과거부터 그 민중들의 봉기가 상당히 많이 일어난 나라였거든요. 워낙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늘 죽창을 들고 싸웠다는 거죠. 혁명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을목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병화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병화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정답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어떤 백성들의 혁명 같은 게 많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일본의 경우 정치적으로 조금 문제가 많이 있지만 국민들이 대다수 뭔가 잘못된 게 있어도 잘 관심을 갖지 않고 일어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조금 군국주의화된 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일본을 을목이라고 보는 입장에는 약간 일본을 좀 낮춰서 보는 관점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간목이고 일본은 을목이야 라고 할 때 같은 아시아 국가라 목의 기운이 강하지만 그 둘을 그렇게 나누고 있잖아요. 간목보다는 을목이 아무래도 더 뒤에 오는 간지다 보니까 일본을 약간 낮춰서 보는 관점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왜 일본을 병화라고 보느냐? 정말 희한한 게, 제가 상담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용신이 병화인 분을 뵙잖아요. 그러면 뭐 일본어에 대한 관심이 좀 크시더라고요. 본인이 혼자서 독학으로 공부해서 일본어 자격증을 취득한다거나 아니면 일본으로 여행 가는 걸 좋아한다거나 일본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가까움을 좀 많이 느끼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용신이 병화인 분들이 일본에 유학을 갔을 때 크게 성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거는 상담을 하면서 제가 데이터가 좀 쌓여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건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역학자분들도 역시 일본을 병화라고 보는 근거로 삼는 이유이기도 해요. 저는 일본이 병화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일장기였습니다. 그 태양이 확 떠오른 걸 붓기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뭔가 일본 국민의 속성을 보면 그런 뜨거운 열정 같은 거 느껴지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일본이 약간 병화와 가깝다는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빼먹은 건데, 우리나라를 왜 간목이라고 보고 있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음악평론가이자 그리고 명리학자인 강원 선생님은 재미있게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메탈 음악이 잘 안 된대요. 락발라드 같은 건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지만 음악 시장에서 주류는 아니었다는 거죠. 미국과는 다르게요. 미국은 금의 나라거든요. 금기가 강한 곳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왜 메탈 음악에 대한 선호가 낮냐? 그거는 간목이기 때문이다. 금이 목을 극하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명리적으로 상생상극의 원리를 대입해서 말할 때 금극목이라고 하죠. 근데 반대로 일본은 메탈 음악이 많은 인기를 얻고 있거든요. 왜냐? 을경합 금이 되기 때문이다. 을목은 경금하고 좀 친하잖아요. 합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본이 을목이다 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명리적인 지식을 좀 확장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본을 화라고 봤을 때 사쿠라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벚꽃이 딱 화려하게 피었다가 지잖아요. 벚꽃에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벚꽃이 지고 난 풍경을 보면 어쩐지 약간의 허무함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게 화거든요. 화가 열정이 있지만 그 뜨거운 열정 뒤에는 극도의 허무주의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십성으로 설명할 때 겁재다 그러면, 겁재가 창조적인 질서, 기존의 질서를 전복시켜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망 같은 걸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이 겁재 뒤에는 극도의 허무주의가 자리하고 있거든요. 이 겁재의 강력한 힘이 열정이라는 키워드하고 어느 정도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께 엮어서 일본을 화로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일단 금기가 강한 나라는 미국, 캐나다, 북유럽, 독일이에요.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는 우리가 무토라고 보고 있거든요. 프랑스는 화가 강하다고 말합니다. 최근에 어떤 분께서 호주는
어떤 기운이 강하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드렸어요. 왜냐면 호주를 화로 보시는 분도 있고 수로 보시는 분도 있는데 왜 화로 보느냐? 호주가 좀 사막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막과 가까운 지역은 화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또 미국의 라스베이거스 여기가 어떤 흥청망청하고 돈이 많이 유통이 되고 사람들의 뜨거운 열정이 가득한 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또 화로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호주가 사막이 많다는 거하고 라스베이거스의 화 기운을 설명할 때 약간 좀 코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또 사막이 많은 호주에서 특히 도심지 이런 쪽도 역시 화에 가깝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기준이 약간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해외에 나가면 수기온을 끌어오는 거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수기온은 확실하게도 외국어하고 관련이 있어요. 근거가 뭐냐? 보통 사주에서 수기운이 많은 분들이 외국어를 되게 잘합니다. 그런 쪽에 관심도 많고요. 그리고 수기운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외국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수는 지식을 상징하잖아요. 지혜. 이 머리 회전을 뜻합니다. 그래서 수기운이 좀 강한 분들이 외국어 같은 그런 언어 쪽에도 특히 강한데요. 나는 사주에 수기운이 강한데 외국어엔 관심이 없다. 그러면 이 나의 수기운을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일례로 수기운이 활성화될 수 있는 임신일주 같은 분들이 특히 외국어에 아주 능통합니다. 임신일주나 신해일주 이런 분들이요. 제가 조금 전에 해외에 나가면 수기운을 끌어오는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호주 같은 곳은 화가 강하다고 보는 분도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화가 강한 호주에 가면 외국에 가는 거니까 수기운을 끌어오는 건데 호주는 또 화가 많다고 본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수하고 화가 같이 기운이 충족되는 것이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수하고 화가 함께 있는 곳이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보통. 왜 그러냐? 화산시대니까 화라고 보는 관점도 있고요. 바다에 있으니까 수라고 보는 관점이 또 있어요. 수하고 화가 서로 공존할 수 있냐? 네, 공존할 수 있습니다. 원래 정확하게 그 지역에 있는 기운을 내가 정확히 특정하고 싶다고 한다면 기술연을 하시는 게 정확해요. 기술연이 뭐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대중적인 용어로 설명드리면 명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을 비우는 명상하고는 약간 다른 게 나하고 우주가 다르지 않다는 걸 떠올리면서 내가 우주 속으로 녹아들어간다는 느낌으로 명상을 합니다. 제가 적을 두고 있는 철공소에서 기술연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어요. 기술연 수업이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 계시면 제가 링크 띄워둘 테니까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술연에 대한 영상은 다른 콘텐츠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쨌든 기술연을 오래 하신 분들은 대전에 가면 이게 밭전자잖아요. 큰 대자에다가. 그래서 대전을 무진이라고 봐요. 무진일주 할 때 그 무진의 기운이 강하다고 보는데 대전이 전체적으로 무진의 기운이 강하겠지만 대전 내에서도 특정 지역마다 또 다른 오행의 기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명확히 읽어내세요. 다른 감각을 활성화시켜서 그걸 읽어내시거든요. 그래서 기술연을 하시는 분들이 특정 지역의 기운을 재서 어떤 오행인지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다. 근데 저는 명리적으로 학자들이 논의하는 게 근거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요.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코드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 좀 헷갈려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 생각을 좀 넓게 확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어요. 우리가 땅의 이름, 그 지역의 이름, 이게 오행하고 연관이 많다고 생각을 하실 건데요. 예를 들면 제가 살고 있는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 앞에 빛골이라는 빛골이죠. 광주의 옛 이름이 빛광자의 고을주자죠. 그래서 저는 빛골이란 용어를 좋아하는데 광주광역시의 이름이 빛골이다 보니까 이게 병호 아니냐라고 보는 명리학자도 있어요. 심지어 풍수학자분들도 광주는 병호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술연 하시는 선생님들은 광주를 금이라고 봐요. 금 기운이 가득하다고 보거든요. 화하고 금하고 아예 다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들이 모두 근거가 있다고 보는 거죠. 정확히 내가 광주에서 살고자 하는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이 어떤 오행의 기운을 가지고 있냐, 이거는 반드시 기술연을 해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땅의 기운을 5일장이 열리는 그 날짜로 아는 방법도 있어요. 오행마다 숫자가 배속이 되어 있거든요. 수 오행은 2하고 6입니다. 화 오행은 2하고 7이고요. 목은 3하고 8, 토는 5하고 0, 화는 제가 금을 안 했네요. 금은 4하고 9거든요. 그래서 5일장이 만약에 3하고 8로 끝나는 날에 열린다 그러면 그 지역은 목의 기운이 가득한 곳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실제 조선시대 때 5일장을 열 때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다 보니까 그 땅의 기운과 순응해야
이 5일장이 잘 조화롭게 열릴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으로 오행의 기운을 숫자로 배속시켜서 그 날에 5일장을 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5일장이 전국 각지에서 열리더라도 우리가 이동하기가 쉬워졌잖아요. 다 차를 타니까. 그래서 5일장의 날짜가 좀 바뀐 곳도 있어요. 그 바뀌기 전에 숫자를 보고 아, 이쪽 땅의 기운은 이런 오행과 가깝구나 라고 유추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또 다른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그 땅의 기운이 바뀌었기 때문에 5일장이 열리는 날짜도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게 좀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원래 지역하고 그 땅의 기운, 오행과 관련된 그 땅의 기운을 보는 게 학자들마다 의견이 달라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 호주는 어느 기운하고 가깝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답을 잘 못 드렸던 이유가 저도 어떤 견해를 따라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건 확실합니다. 외국에 나가는 거는요, 전부 다 수오행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외국에 나가면 내가 살던 익숙한 문화에서 벗어나서 언어도 다르게 써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다르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수오행을 끌어온다는 관점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한국에서 초등학교 때까지 살다가 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서 30년 살았다고 칠게요. 그러면 수오행이 끌어와질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정도 사셨다고 하면 한국보다는 미국이 더 익숙해질 테니까요. 제가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 보고 조금 눈물을 흘렸는데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서 일제의 그 잔악한 통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러시아로 이주한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가족들끼리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러시아로 이주를 했는데 러시아에서 한번 강제로 또 그 안에서 이주를 시켰었잖아요. 아주 춥고 먼 곳으로, 황무지로. 거기에서 이제 60년인가 70년을 사신 거죠. 그래가지고 한국어를 완전히 잊어버리신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약간 자기는 원래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도 다 잊어버렸고 이거 하나만 안다고 하면서 아리랑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저는 너무 슬펐어요. 나라를 잃은 게 이런 거구나 라는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맨 처음에 일본이 병화가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조금 신강한 병월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화가 귀신이에요. 화기운이 많이 들어오는 건 좋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일본을 별로 심리적으로 가깝다고 느낀 적이 없어요. 외국에서도 제가 1년 정도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외국 친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일본 친구들하고도 금방 친해졌는데 어떤 그 선을 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독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타케시마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말할 수 없는 벽이 느껴져가지고 더 이상 친분을 쌓기가 좀 많이 힘들어졌었는데 어쨌든 제가 일본을 좀 좋아하진 않다 보니까 제 아내가 일본으로 같이 놀러 가자 했을 때도 저는 난 일본에 가는 그 돈이 아깝다. 가서 아무 경험도 못 할 것 같고 그냥 그 돈 친구한테 주고 친구랑 같이 가라 그랬거든요. 저는 그 정도로 일본을 별로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명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또 일본이 병화인 속성이 또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물론 일본 애니메이션 되게 좋아합니다만 일본으로 여행 가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저처럼 사주에 화기가 강한데 저와는 다르게 일본에 여행 가는 걸 좋아하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겁니다. 혹자는 자기에게 넘치는 기운이 귀신이다 보니까 귀신하고 관련된 지역으로 여행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보고 기운의 밸런스가 잘 잡혀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사주에 뭐 수기운이 많은 분들이 바다에 놀러 간다거나 이런 걸 꺼려했을 때도 역시 기운의 밸런스가 잘 잡혀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행하고 단순히 1차원적으로 지역을 연결시키는 거는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에게 이 나라는 어떤 오행과 가깝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명리학자들끼리 거의 90% 이상 딱 정립된 그런 지역이 아니면 딱 단답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궁금하다 하시면 꼭 기술연을 배워보시면 좋겠다. 제가 링크 띄울게요. 다시 한 번 더 기술연을 배우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지금 시간에는 오행과 지역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 영상 끝내고 나서 오행과 음식의 상관관계를 좀 과학적으로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콘텐츠를 제가 조금 후에 다시 찍어서 올릴 거거든요. 전 이 얘기가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상담을 할 때 일본을 병화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주의 용신이 병화인 분들이 특히 일본을 많이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경진일주인데요. 제가 사주를 좀 여기 가져와 볼게요. 네, 여기 사주를 띄워놨습니다.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이지만 저는 오늘 정치적인 이야기 안 합니다. 이 사주는 제가 뭐 사주를 풀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주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병화가 거의 용신인 사주예요. 병화가 아주 좋은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일례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때는 본인이 뭐 대통령이 돼야겠다,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꿈을 가지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병신 일주인 와이프, 영부인이죠 지금, 김건희 여사가 아마도 여보, 당신도 이번에 대선 출마하면 대통령 충분히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본인의 욕망을 좀 부추겼다고 생각을 해요. 김건희 여사가 병화거든요, 일간이. 그리고 참고로 병신일주분들이 패션 센스 같은 게 되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병화 일간일 때는 신금이 편제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거의 연예인처럼 본인이 다니고 계시죠? 예, 옷도 정말 잘 입으시고요. 전 정치적인 이야기 오늘 안 했습니다. 어쨌든 병신일주인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의 꿈을 대통령으로 이렇게 부추겼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요즘 일본하고 아주 가까운, 예, 친일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계시죠. 병화, 일본. 여기에서도 조금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오늘은 지역과 오행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영상 끝나고 나서 이번에는 오행과 건강 그리고 음식에 대한 상관관계를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어떻게? 과학적으로 그리고 명리적으로. 제가 이 영상 끝나고 바로 오행과 건강 그리고 음식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역과 오행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다른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